수업 시작합시다. 우리 학교가 된 연습 문제죠? 자, 1번 문제 봤더니 1번 문제 뭐예요? 다음 중에서 참인 명제 찾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명제는 뭐예요? 명제는 바로 보면은 내가 참인지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1번 문제 봤더니 그러면 그 명제 중에서 내가 참인 걸 찾으라는 소리예요. 자, 1번 자연수 n이 소수이면 n제곱 흡수입니까? 소수 뭐 있어요? 소수 중에는 2가 있어. 얘는 뭐라고요? 우리 짝수입니다. 짝수는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짝수가 되죠. 그래서 1번은 거짓입니다. 자, 2번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4가 3보다 더 크대요. 이거 맞더니 x 플러스 4가 3보다 더 크대요. 근데 우리 x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모르는 값인데 우리 일단 이제 정리하면 얼마야? x는 넘어가니까 3 마이너스 4가 돼서 x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2보다 더 커야 돼요. 이거야 지금. 그런데 x가 2보다 더 크대. 그럼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큰데 우리는 그 중간에 뭐도 있어요? 0도 있고 1도 있어요. 근데 x가 꼭 2보다 크다 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3번이요. 자, 평행이사변이랑 마름모입니다. 어느 게 더 큰 거죠? 평행이사변이 더 커요. 그럼 마름모는 평행이사변인데 우리는 평행이사변이 더 큰 거고요. 마름모가 있으니까 마름모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에 포함돼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마름모는 평행이사변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평행이사변 마름모다 하면은 안 돼요. 왜? 평행이사변 정의가 어떻게 되죠? 마주보고 있는 두 표. 그러니까 평행이사변 마주보는 마주보고 빼면 돼요.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우리 평행이사변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조건 5가지 만족하면 4가지 만족하면 뭐라고? 평행이사변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마름모는 정의가 뭐가 되냐면 4변이기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4변이 같은데 뭐냐면 이 중에서 뭐가 돼요? 서로 맞으면 대변의 길이 서로 같고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은 뭐라고? 마름모를 만들 수 있어요. 평행이사변에서 마름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작은 거니까 조건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포함된다 보면 맞을 거예요. 자, 4번이요. A가 B보다 작고 0보다 더 작대요. 자, 그러면 A의 절대값은 B보다 더 크겠네. 맞아요? 그러면 A 제곱은 B 제곱보다 더 크니까 얘는 맞아요. 자, 5번. A하고 B가 무리수면 A 플러스 B도 무리수입니까? 자, A 무리수, B도 무리수. 자, 둘 다 무리수면 우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무리수도 가능하고요. 무리수도 가능해요. 무리수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플러스 오면 하나 마이너스예요. 더하면 얼마? 0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2번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7일인가? 자, 2번 봤더니, 자,
전체집합 U에 대해서 주 조건 P하고 Q가 있대요. P를 만족하는 진입합을 우리 라지 P, 그 다음에 Q를 만족하는 조건 같아요. 라지 Q라고 했을 때 나 P에서 나 Q로 가는 게 거짓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란 말은 내가 그걸 갖다 쓰겠다는 소리야, 안 쓰겠다는 소리야? 안 쓰겠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말하면 2번 봤더니 자, 나 P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Q. 근데 이게 거짓이래. 거짓이란 말은 자, P가 나왔는데 낫이 붙었으면 얘는 P의 여집합이에요. 근데 P의 여집합이 어떻게 해요? Q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 소리야. 제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안에 거짓이 있는데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래요. 그러면 야, 이게 얘가 되는 게 거짓을 보이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뭘까 이거야. 그럼 나는 P의 여집합의 원소가 Q에 포함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봐봐. 어차피 나는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는 소리는 P의 여집합의 원소가 어디에 포함돼요? 자, 여기에 거짓임을 보이고 싶어요. 이거 자체가 거짓이야. 이걸 갖다 우리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Q 여집합의 원소가 어디요? Q에 포함돼야 돼, 말아야 돼? Q에 포함되면 안 돼. 왜? 이게 거짓이니까. Q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포함되는 자체가 참 거짓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Q의 여집합의 원소가 Q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에 성립하는 거니까 아, 우리는 여기 있는 원소 여기 포함되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P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을 때 P의 여집합은 여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Q에 포함되지 않아요. Q에 포함하다 내가 다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냐면 P의 여집합하고 Q의 관계에서 내가 얘 원소를 한번 빼볼게요. 다시 말하면 Q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 같은 내가 찾으면은 존재해야 하나요? 존재하면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해야 돼. 다시 말하면 얘는 P의 여집합이고 여집합 뭐라고요? Q의 여집합 이게 나와주는 거죠. 이 원소만 내가 찾아내면 뭐라고? 얘가 원래 거짓성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구조야. 이게 까다로울 거예요. 솔직히. 학생들한테 어떤 값이 보이는 발레 찾는 게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디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디나? 빨리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여기 문제를 풀어요. 지금 2번 풀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것 같아 보이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그리고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뭐 내가 딱 대놓고 이거는 맞아요 틀려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장 해석 능력이요.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이긴 한데 수학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마다 중학교 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 잘해요? 또는 학부모도 물어봐요. 그럼 난 딱 한마디만 해요. 책 많이 읽어보면 애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수학 선생님들이 책 많이 읽으래요. 국어생은 한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문장을 해석을 못해요. 그 다음에 수학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하고 달라요. 수학은 뭐냐면 어떤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성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뭐라고 활용하는 응용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 성질들이 뭐라고 이 응용문제에서는 모습을 전부 다 바꿔서 나와요. 문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으로 주는 게 아니야.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무슨 말이라고 약간 변형시켜 놓으면 애들이 그걸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3 더하기 4는 얼마라고 칠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나오면 쉬운 식 갖다가 뭐라고 문장으로 바꿔버린다고. 문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바꿔보면 학생들이 그게 어떤 건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구조적인 동질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안에서 봤더니 이렇게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자주 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쪽이 어디가 많이 드러나냐면 우리 경우수 파트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우수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자, 조합이나 수열 같은 거 물어보는데 맞는 게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그대로 고등학교 똑같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면 이런 거 있어요. 자, 반 학생들이 총 몇 명이니? 5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청소 담당은 2명 뽑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니?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반 학생이 5명인데 청소 담당 2명 뽑을래. 야, 청소 담당들은 먼저 뽑히나 뒤에 뽑히나 청소해야 되잖아. 순서 있어 없어? 순서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순서 상관없으면. 자, 나는 첫 번째 당번에 뽑힐 거, 두 번째 번에 뽑히니까 순서가 상관없어. 그러면 이거 배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수는 가능성 몇 가지야? 5명에서 5명 다 뽑힐 거야. 두 번째는 1명 뽑았으니까 이제 4명 뽑힐 거야.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서로 순서가 없으니까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이게 10가지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지고 뭐 할 거냐면 조합이라는 걸 갖다 배웁니다. 언제 배우냐면 지금 수화 제일 마지막 단원이 순열 조합이에요. 이걸 배울 거예요. 똑같이. 그럼 거기서 뭐냐면 자, 우리가 뭐냐면 5명 있어요. 자,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자, 서로 악수한 서로 악수할 수 있는 경우수를 갖다 찾으래. 서로 악수는 어떻게 해요? 손 이렇게 잡고 악수하니? 아니지. 서로 악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2명이서 악수해요. 그러니까 2명이서 악수하는 또 뭐라고? 이런 말로 잘 안 나오고 나면 뭐냐면 5팀이 있어요. 경기합니다. 운동 경기가 어떻게 돼요? A팀하고 B팀하고 경기하는 거나 B팀하고 A팀하고 경기하는 거나 같아 안 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5팀 중에서 내가 2팀만 뽑으면 돼. 그래서 뽑은 게 5 곱하기 4. 순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얘랑 같은 게 다른 거냐고. 똑같아. 근데 학생들이 얘는 이 문제고 얘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걸 배웠어요? 그 자체 가지고서 내가 형태 갖다 똑같이 놓고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동일성 문제를 찾는 거고 지금 집합이나 명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얘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 특강의 타이틀이 뭐였어요? 수학의 논리를 제대로 해요. 이게 원래 수학적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어떤 명제가 있는데 명제 보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밑줄 보세요. 내가 어떤 다음에 항상 내가 강조했던 게 있을 거야. 어떤 뭐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애 비교되는 게 뭐 있으면 모든이거든요. 모든은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어떤 뭐라고? 저 수많은 것 중에서 뭐라고? 하나만 돼도 돼. 됐냐? 자, 문제 보면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x. 그런데 뭘 찾으래요? x제곱 마이너스 6x.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이 값이 뭐라고요? 0보다 작다. 자, 근데 이거의 부정이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자, 부정이니까 어떤 실수는 뭐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 다 존재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뭐니? 부정이란 것은 내가 뭐라고? 얘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얘가 실수니까 실수값은 몇 가지 나온다 해서 3가지. 0보다 큰 경우, 0과 같은 경우, 0보다 작은데 자, 0보다 작은 게 아니래. 그럼 뭐라고? 크나 같아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값이 0보다 크나 같다 이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부정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참이 되게 해야 돼. 얘가 참이 되게 하는 K의 자연수 K래. 또 그냥 보통 K가 아니라 그냥 자연수 K래. 자연수 K 뭐 찾으래? 우리 최소값 찾으래. 자, 문제 풀기 전에 일단은 한번 느껴보자고. 이해는 되니? 이해는 됐어요? 그럼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거야?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문제는 알겠는데 나 뭐 갖고 풀어야 돼? 이게 힘든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영어는 뭐냐면 고등수학 상시간에 그러니까 다이면 우리 1학기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우리 2학기 때 넘어오는 집합 명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느닷없이 우리 다음에 나올 거 가지고 지문 문제 풀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언제 거야? 중학교 3학년 다 배운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기 때 배웠던 1학기 때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이 소리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식이야? 2차야. 그럼 2차 부등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나요? 완전 제곱식? 본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고등수학 상의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나와요? 다항식의 연산. 두 번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세 번째, 뭐 나와요? 인수분해. 네 번째, 뭐 나오냐면 복소수. 다섯 번째, 2차 방정식. 여섯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일곱 번째, 여러 가지 방정식. 여덟 번째, 여러 가지 부등식. 아홉 번째, 평면좌표. 열 번째, 직선의 방정식. 11번째, 원의 방정식. 12번째, 도형의 이동. 거기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부등식이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등식이나 방정식 풀기 전에 앞에 두 단계 위에 뭐가 있었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 도구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2차식을 뭘로 보겠다? 2차 함수로 바꿔서 내가 이해하겠다. 2차 함수란 말은 자칫 말하면 뭐라고? 내가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 가지고서 얘가 어떤 모습인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할 때 봤을 때 얘 뭐라고요? 2차 식이야. 근데 x제곱 나왔잖아요. 그럼 2차 함수의 x제곱 뭐라고?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기야. 아래로 불러. 그럼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대칭성이니까 나는 축을 찾아야 돼. 축이 얼마죠? 완전히 없이 만드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는 방법은 얘를 방정식처럼 생각해라. 그러면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 나오니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을 우리가 축으로 쓰겠다. 그래서 얼마가 돼요? x는 근과 계수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6이 됩니다. 6을 2로 내니까 얼마야? 3이요. 그래서 x가 3일 때 값을 쓸 거야. 그럼 우리는 3일 때 나온 y 값이 얼마라고요? 여기다 3을 집어넣게. 3을 집어넣으니까 9, 3의 제곱. 자, 3, 6, 18 플러스 얼마? k. 정리하니까 k-9가 나와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니 봤더니 선생님 부등호는 넘어가고요. 0이래. 0의 개념은 뭐니? 여기는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0도 그래프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그래프로 그럼 선생님 얘는 그러면 함수네. y. 얘도 함수네. 자, y가 0이라는 값이야. 그럼 y가 0이라는 함수 뭐니? y가 0값. y 0값 뭐예요? y가 전부 다 0만 있어. 어떤 값이에요? x축. x축이라는 소리야. 근데 x축보다 얘가 값이 더 크대. 그럼 크다는 소리는 위로 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얘는 큰 거야. 그치? 얘는 또 같아야 돼. 같은 거 뭐라고? 접해야 돼. 그러면 의미가 뭐야? 얘가 접해도 되고 위로 올라가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선생님 어떤 x축하고 2차식 나오는데 접한대. 접한 거 뭐라고? 판별식이 0이에요. 공중에 붕 떠버리니까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판별식 뭐라고? 0보다 작아요.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거니까 뭐냐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내가 이걸 만족하겠네 그러면.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왜? 실수란 개념 때문에. 실수니까 실수 나타내는 값을 우리 좌표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따라가시는 소리예요. 그럼 자, 쟤는 어떻게 하라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얘가 작으니까 우리 뭐 쓴다고? 4분의 d를 쓴다고 합니다만 4분의 d에서 4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4분 왜 4분의 d야? 그것도 생각 안 해줬나요? 자, 봐봐. 근데 왜 이게 수화가 아니고 수상 수업을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뭐라고 힘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 1차의 개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가 근해공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b 프라임이니까 제곱하죠. 마이너스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4가로 a하고 얼마? c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자 전개하니까 얼마냐면 여기는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2b 프라임 제곱 꿀마 루트 여기 제곱하니까 4b 프라임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4ac 선생님 4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네. 그래서 4로 나눠줘야겠네. 왜?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뭐라고 판별식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뭐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야 4가 없어지면 좀 쉬울 것 같은데 4로 묶어버리자. 그러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요. 그러면 얘를 없애면 어떻게 해요? 4로 나눠줘야지. 그래서 뭐라고? 4분의 d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유가 있어서 다 쓰는 거 괜히 너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쓸까요? 짝수잖아. 똑같이 쓸게요. 4분의 d. 그래서 우리 4분의 d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자 4분의 d는 2로 나누랬어. 2로 나누니까 얼마야? 그게 3이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야? k.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k는 얼마가 돼요? 9보다 크나 같은 거네. 그럼 최소가 얼마란 소리야? 9. 자 문제 해석 하나하나 하는 거 이제 느껴져요? 원래 수학은 이렇게 계속해서 느끼면서 분석하면서 하는 게 원래 수학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뭐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훈련하는 거고 그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좀 더 심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냐? 그러니까 수원도 마찬가지야. 수원도 여러분들 타이틀 자체가 뭐냐 처음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지수 나와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고 나와요. 로고함수 그 다음에 나온 게 상가함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열 나와요. 이 6개 단원인데 이거 가지고 시험 봅니다. 그럼 나올 만한 게 뻔히 나와 있어. 그리고 수능이라는 자체 말했잖아요. 누구나 공부하면 1등 나오게 만들 거라고. 그렇고 누구나 공부해서 1등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경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딱 한마디 합니다. 교육과정법에서 딱 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 교재에서 벗어나지 않겠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각마다 늘 재수없는 소리 듣잖아요. 어떻게 공부하셨으니까 교과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나왔어요. 꼭 그런 소리 하자. 실제로 교과서에 나온 것 같아 본질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그게 뭐라고? 뭐 TV로 말하고 뭐 꼼수로 말하게 하는데 본질적으로 맞아요. 그게. 접근하는 방법이 빠르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갖추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갖다 뭐라고? 알아가는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 뭐라고? 문제 해석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석 전에 뭐라고? 나는 이 단원에서 이걸 배웠어.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걸 여러분 잠깐 훈련하셔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야. 자, 4번 보자고요. 자, 그럼 4번 봤더니 일단은 뭐가 돼 있어? 벤 다이그램 돼 있어요. 벤 아저씨가 만든 벤 다이그램 굉장히 파워풀하게 써먹잖아요. 자, 이게 전체 입합이고요. 자, 위 바깥쪽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이랑 겹치는데 우리 P 안에 뭐가 있어요? Q가 있으면서 또 R이랑 겹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가 보세요. 자, 다음에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조건이 있었대. P, Q, R. 근데 진입합이 라지 P, 라지 Q, 라지 R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오른쪽 그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참인 거 찾으래요. 자, 1번. P이면 Q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P이면 Q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P를 나타내는 진입합은 라지 P였어요. 그 다음에 이 Q를 나타내는 진입합은 라지 Q인데 화살표는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P가 Q에 포함됩니까? P가 Q에 포함되니? 아니지. 자, 2번. 자, P가 어떻게 돼요? not R이래. 그러면 얘는 P라는 집합이 있고요. R은 뭐냐면 R의 여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R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됩니까? P가 있는데 R의 여집합이 있는데 그 안에 P에 뭐라고? 다 포함이 되냐고요. 이것도 아니죠. 걸쳐 있으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Q가 R 되는 거. Q이면 R이니까 이게 뭐라고? Q라는 집합은 R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Q라는 집합과 R라는 집합이 겹쳐있을 뿐이지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도 안 돼. 자, 4번. R이면 not Q입니다. 자, R이면 not Q니까 우리 R을 나타내는 진입합은 라지 R, Q의 여집합이에요. 자, R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됩니까? 지금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가 안 돼요. 자, 5번. not P이면 어떻게 해요? not Q래. not P면 not Q? 그러면 얘는 뭐라고?
자, 우리가 나타낸 게 뭐냐?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됩니까? 자, 우리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됩니까?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P의 여집합은 P가 아니어야 돼. 하얀 부분이 지금 뭐라고? P의 여집합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럼 Q의 여집합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노란색에 하얀색을 내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성립해 안 해요? 얘는 맞아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뭐라고?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우리 어떻게 쓰면 되죠? Q이면 P. 뭐야? 대우요. 대우를 보시면 Q는 P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잖아. 내가 얘가 확실하게 참인이 가지고 구분이 모르겠어. 긴가민가해. 그럼 어떻게? 대우부터 찾아보시라고. 대우 찾으면 뭐라고? 얘가 참이면 원명계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Q가 P에 포함되어. 그럼 맞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찾는 거고. 자, 원래는 이렇게 그림 잘 안 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주고서 뭐라고? 다음 중에서 맞는 것 틀린 거 골라주세요 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5번 볼게요. 자, 세 조건이 있대요. P도 있고요, Q도 있고, R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뭐냐면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 되고요, Q에서 R로 가는 게 모두 참일 때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의 합을 구해보래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보세요. 시간 몇 분 되면 될까? 5분? 3분? 5분?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논리 한번 따져보세요. 뭘 어떻게 할지 막막해요? 그쪽도 막막해요? 문제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럴 것 같아. 시험 볼 때 어떻게 문제 풀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답이 나오는데 문제 풀어서 그러니까 접근해서 풀려고 하는데 딱 대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풀려고 손을 대려고 하는데 이거는 뭔 소리야 부터 나오는 느낌 같아. 맞아요? 자, 봐봐. P란 조건 줬어요. Q란 조건 줬어. R이란 조건 줬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문제 준 거밖에 없어. 뭐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요. 됐어요? 아, 이런 조건도 좋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조건을 줄 때 조건 자체가
어떤 말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걔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x가 a보다 더 크대. a라는 것보다 큰 녀석들만 내가 쓰면 되겠네 이런 게죠. 요거 뭐야? 마이너스 0까지가 되고 얘는 6이 돼요. 그러면 q가 뭐지만은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얼마야? 여기는 마이너스이고요. 0인데 포함시키고 포함시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유일하게 문자가 없게 나온 것은 q밖에 없어. 그럼 내가 q를 수직선에다 표시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수직선에다 표시한 거야. 왜? 나머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6 갖다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자, 문제가 나오는 게 봤더니 선생님 P는 A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자, 시작되는 점이 있는데 오른쪽 끝에까지 가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나온 녀석 봤더니 여기서부터 시작은 됐어. 근데 오른쪽이 어디서 끝내야 된다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화살표로 그냥 유한 대로 쭉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뭐야? 선생님 P는 Q가 된다는 소리는 나는 P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Q 안에 포함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바깥쪽으로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럼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 여기다가 A를 주면 어떻게 되니? 시작돼서 얘가 쭉 가버릴 거야. 그럼 이 중간은 내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얘가 여기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하는 거라고. 그럼 어디 나와야 돼? 선생님 A는 여기서 섞이지 않고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방법 뭐야? 이 라인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라인에서 이렇게 돼서 가는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근데 그 6 더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6 여기요? 아니면 네.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 있으면은 얘가 이거 안에 포함이 되니? P가 지금 Q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 라인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면 되냐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봐. 그러면 6하고 A 중에서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A가 6보다 더 커야 돼. 근데 같아도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어요. 왜? 얘도 포함시킬 거, 얘도 포함시킬 거니까. 그러면 같아도 되네요. 그러면 자, A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수가 얼마야? 예, 6이잖아. 6보다 크니까 6. 그러면 추세권 나왔네. 6. 끝났지. 자, 그 다음 봐. 근데 Q는 또 어디 포함돼야 되니? R에 포함돼야 되는데. 자, P 끝냈더니 이제 뭐냐면 또 Q 생각하래.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Q인데요. R은 뭐냐면 Q보다 더 커야 돼요. 이게 쏙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 어디 안에요? R 안으로.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다가 B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이 부분이 남아도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B는 어디 와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B는 어디 있어야 돼? 이쪽 와 있어서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내가 노란색을 다 가져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 B는 마이너스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근데 같아도 상관없냐고? 예, 상관없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된다. 근데 그 둘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 두 개 더하래니까 얼마야? 6 마이너스 2. 6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값이 얼마라고? 값은 4가 될 거다. 자, 풀이하는 거 좀 이해됐어요? 이게 원래 학교 시험지에 나오는 기본 구조들입니다. 자, 그럼 6번 한번 볼게요. 6번은 이제 좀 손댈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풀어는 봅시다. 6번.
자, 일단은 봤더니 P도 Q도 전부 다 뭐보다 커나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Q가 P 안에 포함되는데 힘들어요. 왜? 어떤 것보다 바깥쪽, 어느 것보다 바깥쪽 이게 좀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좀 그래. 좀 그렇다고. 그래서 뭐냐면 얘가 참이래. 아, 그럼 참이라고 했으면 항상 내가 성립한다는 소리겠네. 야, 얘가 참이면 항상 뭐도 같이 성립해요? 대우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라는 소리는 내가 결론을 부정할게요. 얼마야? 납피요. 가정도 부정할게요. 납큐요. 근데 이쪽 오는 것 자체가 참이 된다고. 그러면 납피는 얼마니? 선생님 납피는요. 얘가 크나 같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절대값 x-이 값이 4보다 뭐라고? 작다? 요거라고요. 그 다음에 납큐는 얼마니? 납큐는 자 절대값 x-a가 5보다 작아요? 이거라고. 큰 거보다는 작은 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좀 편해서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표현할 때 어떻게 돼요? 얘를 뜻하는 말은 마이너스 4보다 더 큰 게 x-1, 4 요건 구조고요. 얘는 마이너스 5보다 더 큰데 x-a 값이 플러스 5가 된다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a를 없애버리십시다. 그럼 얼마야? a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는 x에서 a 플러스 5가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 납큐의 범위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없애면 얼마가 되니? 양에다 1을 더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x 여기는 값이 5가 돼요. 요 범위가 우리 납피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면 자 수직선 그려가지고요. 자 납피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 얼마야? 5인데 동그라미 뻥뻥 뚫려갖고 이렇게 돼서 나온 것이죠. 근데 Q는 어떻게 됐니? 분명히 바깥쪽에서 얘를 감싸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말은 뭐라고? 이게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포함돼야 되니까 나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5가 마이너스 3보다 바깥쪽에 가야 되고요. A 플러스 5는 5보다 바깥쪽에 되는데 얘도 동그라미가 뻥뻥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수값 범위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 나왔어?